제가 항상 하는 말이 빠르게 행동하셔야 되고 증거를 확보하셔야 되고 행동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가해 학생에 대해서 학폭 처분이 나올 때 그 학생에 대해서도 처분이 나오고요,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거의 다 붙어 나오거든요. 학부모들이 요거 좀 집행정지 해달라, 내 학부모까지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학부모에 대한 처분은 이 학생의 처분에 붙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붙어 있는 거라서 이 학부모에 있는 처분만 따로 떼서 뭐 소송을 하든지 집행정지를 하든지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각하예요. 각하. 소송을 할 수 없는 걸 했다라는 거라서 학생에 대한 처분이 있으면 학부모에 대한 처분이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에 대한 처분이 집행정지가 되면 이건 당연히 집행정지가 되는 거고, 학생에 대한 처분이 취소가 되거나 감경이 되면은 이것도 자동으로 취소가 되거나 감경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학부모에 대한 처분은 따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아예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폭 처분이 있은 이후에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해 학생이 신고를 해서 학폭의 처분이 내려졌어요. 내려지고 나면은 피해 학생 쪽은 당연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내 피해가 회복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처분이 내려지기 이전에 신고를 할 때 피해 학생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언제나 증거죠. 피해 학생 쪽에서는 항상 이러한 전제를 깔고 가야 돼요.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이걸 신고했을 때 가해 학생 쪽은 나는 그런 행동을 한 자체가 없어요. 난 얘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얘한테 DM을 보낸 적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증거를 확보해야 돼요. 대화를 해볼 수도 있고요, 캡처하거나 아니면 저장해 놓은 증거가 없으면은 떠볼 수도 있겠죠. 가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부모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한테 왜 그랬느냐, 미안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 답변이 있겠죠. 내가 그러그러한 행동을 했는데 미안하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미안하다고 한 건 내가 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근데 뭐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내가 그거 했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우리 장난이었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대화 속에서도 내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 라는 것만 얻으면 돼요. 굳이 얘한테 사과를 바라는 거는 조금 과욕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얘가 오리발을 내밀 때 내가 반박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고를 하실 때 항상 행위 중심으로 명확하게 진술해야 돼요.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진술을 할 때 내 감정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행동은 짧게 말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를 되게 자세하게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행동이 있어야 내가 피해본 게 커지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행동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처분이나 이런 법적 절차들은 행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내려지거든요. 이러한 행동이 장난이었는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장난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심한 건지를 판단할 때는 언제나 이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 중심으로 막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 행동에 대한 증거가 없어. 행동이 좀 불명확해. 얘한테 욕을 했으면은 어떤 욕을 했는지 모르겠고, 욕에도 수위가 있잖아요. DM을 보냈으면은 어느 시간대에 몇 번이나 보냈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면은 학폭 처분이 세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 내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래서 행위 중심으로 한 명확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빠르게 행동해야 돼요. 내가 학폭 피해를 입은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신고를 미처 못할 수도 있어요. 보복에 두려울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이겨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학폭심의위원회든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이든 그 상황을 직접 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증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학폭이 맞는지 아닌지, 맞으면 어느 정도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1년 전, 2년 전에 학폭을 당했는데 지금 신고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 신고했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빠르게 하시는 게 중요해요. 시간을 두고 신고를 할수록 나의 진심이 오해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피해 학생 쪽에서 저한테 오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빠르게 행동하셔야 되고 증거를 확보하셔야 되고 행동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가장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해가지고 내가 욕을 들었어, 기분이 나빠, 나도 막 욕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폭. 저쪽도 나를 학폭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우리 서로 싸우거나 서로 이렇게 때리고 그러면은 쌍방폭행이지 정당방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이 과잉 대응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경고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행동을 옮기셔야 돼요.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바로바로 신고를 하셔야지, 내가 경고를 한답시고 너 나한테 사과 안 하면은, 나한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은 내가 학폭으로 신고해서 너 인생 어떻게 만들 거야, 이런 경고성 대응은 마폭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또 뭐가 있느냐, 피해자는
하면 당연히 학폭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형사적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은 민사소송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요 세 가지는 완전히 다른 절차이고 별개의 절차예요. 내가 학폭 신고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찰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한다고 해서 경찰에서 학교로 학폭을 열어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 세 가지를 따로따로 준비하셔서 따로따로 하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 다 할 수 있다면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압박을 느끼겠죠. 그러면 내가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학폭 처분은 조금 낮게 나왔지만은 내가 형사처벌을 받아가지고 전과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금전적으로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 민사소송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학폭으로 신고한 절차는 기록에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생활기록부 막 처분이 좀 낮거나 그러면은 막 삭제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피해 입은 거를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형사고소 같은 경우도 가해 학생도 학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소년재판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소년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소년재판은 전과에도 남지 않고 나중에 판결문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소년재판 판결문에는 얘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고 요거는 이러이러한 잘못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학폭신고랑 형사고소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내가 이 학폭 피해자임을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은 내가 직접 증거를 제출해야 되고 법정에 가서 입증해야 되는 부담은 있지만은, 또 만약에 중간에 합의로 끝나지 않고 판결까지 가게 되면은 가해 학생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고 이러이러한 행동은 어떤 법률을 의거해서 이러이러한 잘못이고 그래서 피해 학생 쪽은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다 라는 게 판결문에 자세하게 찍혀 나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해 학생 쪽에서 가장 원하는 거는 내가 피해자임을 인정받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피해자임을 인정받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거를 민사소송을 통해서 국가기관의 판단으로, 판사의 판단으로 쫙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서는 항상 이 피해 학생 쪽에서는 그런 민사소송 판결문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그걸로 위안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물론 학폭 처분에 대해서 피해 학생 쪽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거쳐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판결문은 조금 양식이 달라요. 내가 받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금전으로 바꿔서 찍어낼 수 있는 거는 민사소송 판결문이 더 좋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됐을 때 가해 학생이 받는 압박감이 더 크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해 학생 쪽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가해 학생 쪽에서 저를 찾아오면은 제가 진짜 매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요. 그리고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한 행동들이 학폭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학폭에 해당된다면은 어느 정도 학폭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을 세워서 초기 대응을 잘 쌓아가야 됩니다. 학폭 사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한 행동이 학폭이 맞고 어느 정도 처분이 예상된다 라고 하면은 빠르게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해서 합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가해 학생 쪽에서, 특히 가해 학생 부모 쪽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어떻게든 이걸 해볼 수 있을 줄 알고 모르쇠로 대응하거나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뭐가 잘못이냐, 혹은 가해 학생 쪽인데 좀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해서 피해 학생 쪽에게 빨리 합의를 해라, 애들 싸움인데 뭘 이렇게 하냐 라고 하면은 그거는 피해 학생 쪽을 긁는 겁니다. 그렇게 긁으면은 절대로 빨리 끝날 수도 없고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초기 대응을 잘 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아닌 척 하다가 이게 무슨 큰 일이냐, 학폭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다가 나중에 학폭 처분 세게 때려맞고 행정소송 가서 그때 가서 잘못했다고 해봐야 많이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빠르게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세우고 분석을 해서 처음부터 잘 쌓아가는 것이 최종적으로 소송을 가게 되더라도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 쪽에서 좀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언제나 증거, 반대 증거를 확보를 해야 돼요. 내가 이게 장난이라면은, 장난으로 했던 행동인데 피해 학생이 좀 일을 키운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그 전 사이에 피해 학생과의 관계, 우리가 얼마나 친한 사이였는지, 평소에 어떤 행동까지 서로 양해하면서 할 수 있는 사이였는지를 증거들을 확보를 하고, 사건 이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증거들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특히 가장 억울한 경우가 뭐냐면은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잘 지냈어. 똑같은 행동 서로 막 하면서 장난 막 치면서 잘 지냈어. 그리고 1년 있다가 학폭으로 근데 얘가 신고를 했네. 그런 경우에는 학폭 신고와 행위가 있었던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잘 증거를 확보해서 정리를 해서 주장을 해야겠죠. 언제나 증거예요. 그리고 가해 학생 쪽에서도 당연히 행위 중심으로 명확하게 진술을 해야 됩니다. 행동 중심으로 해야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감정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봤자 증거가 없으면은, 행동이 드러나 있지 않으면은, 행동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가해 학생 쪽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 제가 한 줄로 항상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내가 학폭 신고를 당한 것에 대해서 대응은 굉장히 빠르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좀 억울한 면이 있는 분들은 항상 반격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반격은 최대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감정에 이끌려서 잘못 반격을 하게 되면은 뭐가 돼요? 보복성 학폭이 돼요. 마폭으로 신고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복으로 보일지 안 보일지를 항상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보복으로 판단이 되는 마폭 신고를 하면 어떻게 돼요? 처분이 훨씬 가중되고 나중에 소송에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빠르게, 반격은 신중하게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해야 됩니다. 뭐 피해자건 가해자건 가장 잘못 생각하는 게, 서로 이제 마폭이라 그러죠. 서로 학폭 신고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퉁쳐서 없어지는 줄 아는데, 아니, 완전 별개예요. 마폭 신고는 두 개의 학폭이 되는 겁니다. 피해 학생이 신고한 거는 피해 학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내가 신고를 당한 거는 가해 학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학폭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퉁쳐서 없어지진 않습니다.